우리 마늘하고 좀 비슷한 성질이죠. 그래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마늘 먹게 되면 턱 쏘는 거, 이게 알리신이거든요. 이 알리신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봄나물 달래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달래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달래는 마늘하고 좀 비슷한 성질이죠. 그래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마늘 먹게 되면 턱 쏘는 거, 이게 알리신이거든요. 이 알리신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설포라판, 유효항이죠. 설포라판이 또 들어있어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 그다음에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작용,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달래도 좋은 항암 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으려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워낙 강한 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훨씬 더 마늘에 조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은 달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암 환자 달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달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알리신이 강하면은 생으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익혀서 먹는 걸 권해요. 그 달래에도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황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 해독 작용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반면에 가스 같은 것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거나 또 아니면은 과량으로 먹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녹차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무엇인가요? 녹차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항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녹차는 참 여러 가지로 좋죠. 첫째,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불안했던 마음, 스트레스가 막 쌓였던 부분 녹차 한잔 하고 나면 쫙 깔아앉고. 그래서 녹차는 사실 보면은 버릴 게 없는 그런 식품이라고 봐요. 근데 이 녹차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카테킨이에요. EGCG라는 성분이거든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EGCG라는 용어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녹차 음료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성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EGCG 함량이 나와요. 그래서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EGCG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GCG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생혈관 억제. 저는 신생혈관이 억제가 필요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녹차를 권합니다. 신생혈관 억제 겸 세포 자살을 높이는 효과라든지, 또 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녹차는요, 우리가 항암제 쓸 때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탁솔 계통의 그런 항암제나, 그 다음에 플라틴 계통, 시스플라틴, 이런 항암제를 사용할 때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녹차는 우리가 평소 암을 관리할 때나 항암을 할 때나 언제나 우리가 섭취를 해도 좋은 항암 음식입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녹차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많이 논문이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게 추려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최근에 금년에 나온 논문이어서 그 아메리칸 저널 차이나 메디신, 여기에 발표된 논문인데, 녹차하고 안에 들어있는 EGCG가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어느 정도의 암 예방 효과가 있는가, 이걸 본 자료인데요. 43편 정도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녹차가 재발률을 91% 정도에 낮춰줄 수가 있고, 근데 EGC만 단독으로 해서 보니까 한 72% 정도의 재발률을 낮춰주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EGCG만 따로 먹는 것보다도 녹차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하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생혈관을 억제해야 되는, 암을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하면 고농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능식품을,
EG, CG만 따로 나와 있는 기능식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섭취하는 것도 뭐 권장할 만합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뽑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녹차를 먹는 방법인데 우리가 녹차나 커피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물을 끓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80도에서 85도씨 물에 커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2,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1시간 내지 2시간 아니면 식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식후에. 근데 이제 식전에 하면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 후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차로 마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2~3잔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식후에 한 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한 잔 정도. 그 이제 저녁에 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면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항암 효과를 높이려면 보면은 레몬 같은 것을 좀 같이 하면은 상당히 카테킨 흡수가 좋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항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녹차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간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단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충제 이런 거 할 때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또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EGCG 성분을 하루에 800m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간 손상 위험을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기능식품,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먹었을 때 욕심내 가지고 막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때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녹차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파린 쓰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녹차가 그 비타민 K, 그러니까 와파린은 항응고 작용인데 녹차는 반대로 응고 작용을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 효과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는 가능한 한 금하는 게, 와파린 쓰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녹차를 좀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녹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사한 파이토케미칼들이 같이 먹는 게 좋죠. 귤이라든지 레몬,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많은 성분들은 대개 이제 이 카테킨이 파괴가 되는 것을 막아서 그 EG, CG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케일 등 이런 십자가 식물들 속에는 설포라판, EG, CG가 합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데 들어있는 이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레스베라트롤, 그 다음에 EG, CG, 그 다음에 피세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환자들한테 같이 많이 쓰는데, 이때 포도에 특히 보면은 포도 씨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포도 씨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씨를 먹기가 좀 어려운데 껍질에도 제법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포도 씨 껍질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분들이 EGC 성분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이것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같이 먹어서 좋은 음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네, 우리 환자분들 표고버섯 많이 먹죠. 우리 표고버섯, 버섯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당체죠.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표고버섯인데, 이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면역을 많이 조절하죠. 그래서 대식세포나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AHCC라는 게 있어요.
이 AHCC가 알파글루칸이에요. 균사체에 들어있는. 이것도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속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들이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우리 이제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일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표고버섯에서 추출해서 베타글루칸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글루칸을 이용한 HC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게 많아서 거기에 나온 논문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요,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암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이런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어떤 상당히 효과를 높이더라. 그리고 또 사망률도 낮추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65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하니까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나온 게 제법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치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만은 1986년도에 나온 게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표고 분말을 가지고 투여를 한 결과 종양 발생률을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를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이런 버섯 제품이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짝 데쳐갖고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 이 베타글루칸을 충분하게 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든지 이렇게 채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끓여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살짝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고는 잘못 먹으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덜 익혔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리고 어쨌든 잘 익혀야 다당체가 많이 우러나온다는 거. 그래서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요, 꼭 주의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끓여가지고 먹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표고 겉에 보면은 약간 갈색이 있는데 어때요? 막 금이 가 있듯이 이런 그 피부가 터는 현상 같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버섯도 이게 다당체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관의 부작용 같은 걸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나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도 드물죠. 하지만은 그렇게 온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이게 중금속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서 주변에 잘 재배하는 것을 잘 아는 곳에 가져온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예, 버섯 종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것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게 많은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레몬이라든지 귤, 파프리카나 키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면역을 같이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또 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래서 레스베라톨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올라서 항암 작용을 높여주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어느 식품이든지 십자가 식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추,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버섯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당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도 같이 높여줄 수 있고 특히 비타민 D를 우리가 버섯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를 같은 걸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